터키가 모발이식 성지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300만 원이면 모발이식까지 할 수 있는 풀패키지. 터키가 모발이식으로 유명해진 건 그냥 저렴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터키에서도 너무 저렴한 곳은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터키 여행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나라 터키가 모발이식 성지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300만 원이면 모발이식까지 할 수 있는 풀패키지. 한국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잘한다. 모발이식을 찾아보면 이런 문구들이 인터넷에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비교해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 이식 방식, 사후 관리, 겉으로 보이는 저렴하다 말고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실게요. 터키가 모발이식으로 유명해진 건 그냥 저렴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일단 2000년대 초반부터 터키 정부가 의료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환자 전용 패키지, 통역, 호텔까지 연계되는 이 서비스가 국가가 직접 정비한 거거든요. 그때 마침 서유럽은 비절개 모발이식 기술이 확산되면서 모발이식 비용이 폭등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같은 수술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찾던 유럽, 중동 환자들이 터키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는 터키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리라화 가치가 거의 80% 이상 폭락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외국인들한테는 항상 70에서 80% 할인 중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한 500만 원짜리 수술이 100만 원, 150만 원처럼 보이는 효과예요. 우리도 만약에 화폐 가치가 좀 낮은 나라에 가서 수술을 한다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터키는 23년 세계 1위 관광 도시가 이스탄불일 정도로 관광 대국인데, 그래서 이미 공항, 호텔, 가이드, 패키지 이런 인프라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외국인 대상 수술 패키지를 서비스 산업처럼 굴릴 수 있는 이 기반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대량 패키지 시스템이고, 이게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생겨난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이 헤어밀이에요. 헤어밀이라는 거는 공장처럼 하루에 여러 명을 빠르게 돌리는 저가형 모발이식 클리닉을 말하는 겁니다. 상담만 의사가 하고 실제 모낭 채취, 모낭 이식은 대부분 테크니션들이 하는 곳들인 거죠. 수술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결과나 안전 기준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일정하지 않은 곳들이 흔히 이렇게 불리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6개월에서 1년씩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특히 영국 NHS는 미용, 비급여는 거의 접근조차 힘들죠. 치아보험, 성형, 탈모 같은 비급여 시술은 다른 유럽보다 70에서 80% 싸고 대기 없이 바로 해주니까 유럽 사람들이 터키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거는 국가 산업이니까 병원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통역사 인건비 50% 지원, 외국인 환자 한 명당 $1000 보조금 주고, 그래서 병원들이 국제 인증을 경쟁적으로 취득하면서 산업 전체 퀄리티가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국가 입장에서도 달러벌이의 핵심 산업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해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러시아든 유럽이든 부담 없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터키로 몰려드니까 점점 더 산업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터키 의료 관광 전체 시술의 50%를 차지하는 게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모발 이식만 하러 온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결국 터키가 모발이식 성지가 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 통합 폭락, 관광 인프라, 유럽 의료 적체, 대량 시술 경험, 테크니션이 시술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들, 이런 요소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겁니다. 터키 모발이식 패키지는 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어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픽업을 나오고, 예약된 호텔로 바로 이동해서 체크인까지 도와주고요. 호텔도 보통 3성에서 5성까지 미리 잡혀있고, 수술 당일에는 통역이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병원 접수부터 상담, 혈액 검사, 디자인까지 수술방 입장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식 모낭수가 너무 많으면 이틀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차 수술, 2차 수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터키를 2번 더 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호텔 비용, 시술 비용, 전체 서비스 비용을 다 합산한 이 패키지 가격이 300에서 350, 좀 비싸면 한 500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비행기표는 대부분 다 별도라서 항공권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권은 시즌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는 편인데, 대략적으로는 60에서 150만 원 경유를 하든 직항을 하든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 비용은 제가 봤을 때 한 350에서 500만 원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한국 병원들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비용들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춰서 천모에 90만 원 광고하는 병원들 많잖아요. 점점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사실이에요. 워낙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좀 실력도 상향 평준화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점점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만큼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국은 비절개 3천모 기준으로 한 500에서 800만 원대 하는 경향이 있고요. 터키는 뭐 한 300만 원 전후, 400만 원 정도 전후 이렇게 하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터키는 이식 모낭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체감하는 단가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막 5천모, 6천모 심으려면 막 1,000 몇백만 원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터키는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진 않기 때문에 내가 이식해야 되는 모발이 너무 많다, 대량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터키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터키에서도 다른 곳보다 너무 저렴한 곳은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그런 병원들은 의사의 참여도가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대리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도 실제로 의사가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테크니션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공장형이 완전히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더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터키도 그런 것은 경계는 해야 된다. 병원도 에이전시 말만 믿고 가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병원에 대한 공부, 그 원장에 대한 공부, 그리고 후기도 충분히 찾아봐야 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정말 자세히 잘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슬립 방식을 이용한 모발 이식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멍을 뚫는 건 의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가 구멍을 뚫어놓고 뚫린 구멍으로 간호사 선생님들 두 분이 붙어서 채취된 모낭을 하나하나 옮겨서 구멍 안에 넣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두피에 구멍을 뚫는 시술 자체도 의사가 아닌 테크니션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모발 이식은 한 번 딱 또는 많아야 2번 정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대표 원장이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하는 병원을 가는 게 원샷 원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터키는 의사가 아니라 테크니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수술 한 건 한 건에 열과 성을 다할 확률이 대표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 병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터키의 단점은요, 비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항공권이랑 패키지 비용 다 내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뒷머리가 너무 약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또는 내가 원했던 이 높이만큼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 어느 각도에서 찍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3,000모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은 4,000모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사진으로 4,500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3,000모로도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마 높이를 이 정도 설정해서 내가 포마드를 좀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의사가 이 정도 뒷머리로는 이 정도 이마까지 절대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니즈와 맞지 않아 버리니까 결국 터키 여행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내가 이 정도 견적이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난 터키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상담 받아봤던 이 모술을 충분히 참고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터키를 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국 병원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저도 그런 분 있으면 싫겠지만, 터키에 가서 수술도 못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고요. 또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할 게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식부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뒤통수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국 병원이라면은 소통도 빨리 되고 빠른 내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지만, 터키는 국가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럴 때는 한 가지 해결책이 그냥 한국 병원 가서 돈 내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항생제 처방 받고 피부과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리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리터치를 하러 다시 또 터키를 가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에이전시가 데려가 주지 않을 거니까 항공비를 내야 되고, 또 리터치비가 조금 있다면 그것까지 또 내야 되고, 터키는 또 최소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지죠.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두 분이 딱 생각이 나요. 한 분은 터키에서 모발 이식을 했는데 앞쪽에 헤어라인 디자인이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일자라서 저한테 다시 헤어라인 교정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터키가 아무리 유명해도 서양인에게 맞는 방식과 디자인이 있고요, 아시아인,
한국인에게 잘 맞는 디자인과 방식이 있거든요. 모낭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채취하면 끝나는 거지만 뽑은 모발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쁘게 심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나는 모발이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터키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고, 나는 많은 모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터키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머리도 좀 까고 다닐 거고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희 사촌 형님의 친구분이 친구의 사촌 동생이라고 해서 상담을 오셨는데, 결국에는 터키에 가서 모발 이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한 5,000모 가까이 정말 많은 모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터키의 비용 차이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그런 모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터키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디자인이 불만이 생긴다면 나중에 한국에서 소량 비용을 주고 리터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형님의 후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획을 꼭 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제가 꼭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물론 모발 이식 성지로 불리기도 하고 그만큼 산업도 오래됐기 때문에 모발 이식 케이스도 많겠지만, 결국은 터키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오는 서양인들이 대부분이고요. 동양인은 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두상과 동양인의 두상, 모낭의 깊이나 모낭의 두께, 두피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 아시아인의 특징과 아시아의 케이스를 늘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이 메리트는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